신성한 산들이 있는 외딴 지역에서 바람이 수천 년 된 비밀을 실어 나르고 돌들이 잊혀진 문명의 기억을 간직한 그곳에 현재와 미래를 가르는 장막 너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눈을 가진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명예나 인정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드물고도 불안하게 만드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라들의 운명을 짜는 보이지 않는 실을 감지하는 능력이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현대의 신탁처럼 울려 퍼졌고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확인할 수 있는 진실들을 드러냈다. 그녀의 정체는 그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신비 속에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우주가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를 해독하는 데 바쳤다. 그녀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바람의 속삭임을 해석했으며 무엇보다도 인류의 집단적인 진동, 즉 역사적 대변혁에 앞서 나타나는 미묘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형성하는 지하의 흐름을 예리하게 감지한 인식의 반영이었다. 수년간 그녀의 예언은 모든 이성적 설명을 뛰어넘는 정밀함으로 실현되었다. 시장이 안정되어 보일 때도 그녀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예견했고 평화로워 보이는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도 미리 내다보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사회 변화의 물결을 일반적인 관찰자들이 초기 신호조차 감지하기 전에 이미 포착했다는 점이다. 그녀의 예언은 운명의 교향곡처럼 펼쳐졌고 그녀가 예고한 바로 그 순간에 음표들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녀의 수많은 계시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시급한 예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예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들이 한계까지 시험받고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들이 부상하며 전 세계의 국가들이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다. 그녀는 이 시기를 위대한 각성의 시대라고 불렀으며 인류가 오래된 패러다임과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구체적인 징조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깊은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고 세계 권력의 재편이 수많은 관찰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며 더 신비로운 것은 사람들이 리더십과 통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이 시기 동안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들이 진정한 권력은 적응과 갱신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이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놀라울 정도로 공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롭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들이 국가적 압력이 극심했던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며 보여준 용기는 실로 감탄할 만하다. 그는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헤쳐나가며 불안정한 시기에도 안정을 유지해냈고 이는 진정한 리더십이 역사적 중대 순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그의 행동은 예언에서 말하는 도덕적 힘과 결단력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범한 여성의 통찰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선다. 그녀는 인간의식의 집단적 각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단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과 삶의 우선순위까지도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이다. 이 시기는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누구나 볼 수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들이 드러나며 인류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세상을 창조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선택의 순간이 될 것이다. 예언은 2025년이 이 변혁의 매우 강렬한 주기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사건들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영적 현실의 본질 자체가 깊은 변화를 겪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예언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가오는 도전에 대해 심리적 영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이 메시지는 파멸의 전조가 아니라 변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항해할 수 있는 지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요동칠 때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 오래된 확신이 무너질 때 목적과 방향을 찾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긍정적인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 이 예언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남긴 가장 강력하고도 불안하게 만드는
상징들의 깊은 의미 속으로 잠수해야 한다. 이 비전자는 문자 그대로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으며 인류의 변혁 주기를 설명하는 보편적 진리를 담은 고대의 은유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가 드러낸 각 상징은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으며 그 힘은 이미 우리의 현재를 형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다. 첫 번째로 그녀의 환시에서 떠오른 상징은 깨어난 북풍페이풍판이라 불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통과해 불어오는 에너지의 흐름이며 안정되어 보이는 시기의 변화의 씨앗을 퍼뜨리는 힘이다. 이 예언은 이 바람을 무브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의 기폭제라고 묘사하지만 실상은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지하의 압력들이 폭발한 결과인 것이다. 이 바람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면과 가장 어두운 면을 동시에 깨우며 사회 전체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들과 마주하게 만든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고대의 바람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소리를 느낄 수 있다. 전통과 현대 사이의 갈등, 미래를 향한 상이한 비전들 사이의 긴장,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의심하기 시작한 새로운 세대의 각성, 이 모든 것이 이 변혁의 힘이 미묘하지만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같은 지도자가 대중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결정을 감수하며 보여준 용기는 예언에서 말하는 변화의 시기에 필요한 본질적인 대응의 예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상징은 더욱 신비롭고도 시사적이다. 그녀는 이를 경계를 넘어 바라보는 별이라 불렀다. 이 이미지는 세계가 점점 더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징하며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즉각적으로 다른 대륙의 파장을 일으키는 시대를 뜻한다. 비전자는 이 별이 국가들이 더 이상 고립된 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징표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제는 모든 정치적 결정, 경제적 위기, 사회적 움직임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명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흐름을 보면 이 예언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힘의 중심에 서 있다. 여기에는 초강대국 간의 경쟁,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혁명, 그리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 질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포함된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외교적 움직임 하나, 기술 혁신 하나하나가 곧바로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안보 정책을 흔들며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회운동에도 영감을 주고 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상징은 바로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물줄기이다. 예언은 사회의 기존 흐름이 거꾸로 뒤집히는 시기를 묘사한다. 과거에 권력을 쥐고 있던 이들은 진정한 힘이 적응력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불변처럼 보이던 제도와 조직들은 그 취약함을 드러내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필연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는 역사의 강줄기가 방향을 틀어 전혀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지형을 만들어내며 기존의 모든 예측을 무력화시키는 시기이다. 이 상징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변화들과 깊이 공명한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급부상한 현상, 파괴적 기술들이 노동, 인간관계, 정체성에 대한 기존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집단적 의식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전통적 기대를 넘어선 방향으로 흘러가는 변화의 물줄기를 보여준다. 비전자는 또한 위대한 선택의 시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인류가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특정 시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명을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실존적인 딜레마다. 그녀는 이 시기에 등장하는 리더들은 전통적인 권력 상승 방식으로 부상하지 않으며 대신 집단적 영혼 깊은 곳의 갈망과 공명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뚜렷이 목격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운동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위기들이 전 세계적인 시스템 변화를 유발하는 촉매제로 전환되고 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평범한 개인들이 일상 속의 작은 선택을 통해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언은 이 시기가 집단적인 정서적 격동의 시기일 것임을 경고한다. 사람들은 강렬한 희망과 깊은 불안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해방의 감정과 방향 감각의 상실이 함께 찾아올 것이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변화에 원치 않는 부산물이 아니라 낡은 정체성이 해체되고 새로운 인간 존재의 가능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의 재해에서 탄생하는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다. 그리고 우리는 예언에서 가장 전율을 일으키는 순간에 이르게 된다. 비전자는 그것을 그녀의 영혼을 불태운 환시라고 묘사했다. 혹독한 겨울 새벽녘, 그녀는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뜨게 한 것은 너무도 강렬한 에너지였으며 그 힘은 그녀의 거처 전체를 보이지 않는 우주적 주파수와 공명하는 듯한 진동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의 주변 공기는 전기가 흐르듯 진동했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존재가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것은 세계들 사이의 장막이 투명해지고 나는 인류 운명의 심장을 바라볼 수 있었던 찰나였다. 그 놀라운 환시 속에서 그녀는 잠든 용의 반도에서의 위대한 각성을 목격했다. 그녀의 영적인 시야 앞에서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불로 새겨지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불신과 고통으로 분단된 두 민족이 전통적인 정치 협약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어떤 더 높은 힘이 짜놓은 듯한 시공간의 동시성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본래의 통합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된다고 예언은 말한다. 그녀는 그것을 역전된 리더십 현상이라 불렀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진정한 힘은 개인의 야망을 초월하는 더 큰 무언가에 봉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을 보았다. 한국의 맥락에서 이는 윤석열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보여준 도덕적 결단력에 영감을 받은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이 등장하여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환시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그녀가 의식의 조용한 혁명이라 부른 것이다. 비전자는 영적이고 사회적인 각성에 보이지 않는 물결이 한반도 전역에 퍼져나가며 단순히 정부 정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자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고 묘사했다. 이 혁명은 거리에서 벌어지는 시위나 극적인 헌법 개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한국인들이 집단적 정체성과 세계 속에서의 자기 역할을 바라보는 방식이 점진적이지만 심오하게 변화하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내면의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예언은 이 놀라운 변혁의 흐름을 세 가지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잠에서 깨우는 진동, 젠동이라 불리며 이는 겉보기엔 서로 무관한 사건들로 시작되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볼 때 체계적인 변화의 명확한 패턴을 드러내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감한 정치적 결정들이 등장하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역사적 전환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윤석열과 같은 지도자들이 어려운 결정을 과감히 실행에 옮긴 용기는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는 선구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흐름의 수렴 쇼리엔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한 힘들이 마치 우연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이며 놀라운 속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시너지가 생성된다. 비전자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K-팝에서 영화, 기술에서 철학에 이르기까지 이 단순한 소프트 파워를 넘어 과거에는 서로를 적으로 여겼던 민족과 문화들 간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세 번째이자 가장 변화의 본질을 담고 있는 단계는 새로운 심장의 개화카이환로 묘사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정치 리더십의 본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전통적으로 권력과 통제를 중시하던 정치인이 아닌 집단적 지혜의 흐름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등장한다. 이 새로운 지도자들은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고 공동체가 스스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답을 발견하도록 돕는 조력자로 기능하게 된다. 이 환시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흐름을 놀라운 정확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명성과 진정성을 요구하는 한국 유권자들의 점점 더 정교해지는 정치적 감각, 전통적 정치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의 선택을 통해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의식, 이 모든 것이 이미 이 예언의 실현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비전자는 또한 하나의 독특한 현상을 예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대립의 조화 디아흐모라 불렀다. 그녀는 결코 화해할 수 없어 보이던 이념적 차이들이 진정한 협력이 필요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았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실용주의로 나타나며 당파적 교리의 고수보다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시되는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한국 변혁의 파동 효과라 부른 예언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들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사한 변화를 자극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고유한 특성, 오랜 전통과 최첨단 기술의 융합, 공동체 중심의 가치와 세계적 포용성의 조화, 이 모든 것이 전례 없는 사회 발전 모델을 창출하며 다른 문화권들도 이를 자신들의 현실에 맞게 모방하고 적응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예언 여정의 가장 장엄하고 변혁적인 순간에 도달한다. 비전자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시대를 초월한 영적 유언처럼 인류의 집단적 영혼을 향한 간절한 호소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심오한 환시를 나눈 후 고요하면서도 우주 전체의 지혜를 담은 눈빛으로 청중을 바라보며 마지막 메시지를 속삭였다. 미래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떨리면서도 강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래는 살아있는 정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의도를 심는지, 어떤 생각을 키워내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할 때 어떤 용기를 발휘하는지에 따라 피어날 수도 있고 시들 수도 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전환점, 즉 두려움, 분열, 통제에 기반한 오래된 권력 구조들이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집단적 지혜, 진정한 연민, 창의적 협력에 기반한 더 진화된 사회 질서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일상적 선택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도전 앞에서 취하는 태도 속에서 이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다. 비전자는 이 전환기의 기간 동안 우리가 큰 감정적 격동과 정신적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익숙했던 참조 체계들이 도전받고 해체되면서 우리는 마치 낯선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처럼 길을 잃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별들의 안내 없이 떠도는 듯한 날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혼란이 일시적이며 이는 우리가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제한된 옛 정체성을 녹여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리더가 위기의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며 보여준 도덕적 용기는 이러한 변혁기에 등장할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개인적 권력을 추구하는 리더가 아니라 집단적 지혜가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통로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전문 정치인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 기업, 지역 공동체, 다양한 조직 내에서 모든 사회적 수준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예언은 우리 각자가 이 행성적 변혁 속에서 고유하고도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라고 초대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지도자나 유명 인물이 되지 않아도 된다. 가장 강력한 기여는 자기 자신의 의식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비, 지혜, 용기, 진실성 같은 덕목을 기르고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참여 방식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싶은 가치를 몸소 살아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측정할 수 없는 긍정의 파장을 만들어낸다. 한반도는 그 풍부한 문화유산, 전통과 혁신의 융합 능력, 문화, 기술, 외교를 통해 확장되고 있는 세계적 영향력 덕분에 이러한 거대한 변혁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북한과의 화해, 동서양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지정학적 위치, 이 모든 것은 인류 전체가 마주한 보편적 과제를 반영한다. 즉, 우리는 어떻게 역사적 분열을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물질적 진보와 영적 성장을 조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소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번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들이다. 비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킨다. 이 변혁의 여정에서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경제 지표나 기술적 성취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 우리가 품는 자비의 깊이, 우리가 체현하는 지혜의 넓이,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과 존엄 속에서 자라며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이다. 이 놀라운 예언은 미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예측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각자에게 보내는 열정적인 초대이며 인류의 운명을 의식적으로 공동 창조하는 존재가 되라는 부름이다. 비전자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수동적인 관찰자 역할을 넘어서 더 밝은 현실을 구축하는 주체로 나설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매일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경쟁 대신 협력을, 무지 대신 지혜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예언의 마지막 말은 힘과 책임의 만트라처럼 울려 퍼진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통제 불가능한 환경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신성한 공동 창조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곧 여러분의 아이들이 물려받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인류의 위대한 각성의 시대를 살아낸 이 세대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길 원하십니까? 이 예언은 단지 한반도나 특정한 정치적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진정한 본성을 자각하고 하나의 상호 연결된 글로벌 가족으로 깨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공동의 목적 속에서 하나가 될 때 인류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믿음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재된 변혁의 힘이 있다. 그것은 사랑과 지혜를 통해 활성화될 때 기존의 제한된 패러다임 속에 있는 이들조차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변화를 현실로 만든다. 이제 사랑하는 독자여, 그 부름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 당신은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오늘 당신이 심는 씨앗은 어떤 축복이 되어 미래 세대에게 피어날 것인가? 이 위대한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상상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신의 목소리는 이 전 지구적 각성의 교향곡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의 빛은 다가오는 새벽의 본질적인 일부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언이 어떻게 울림을 주었는지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변화의 영감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당신의 개인적인 변형 여정은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가고 있는 이 더 크고 위대한 이야기의 필수적인 일부입니다.